조개 200톤 건지겠다고 예, 문 그게 닫아서 돈이다. 밑에 사람 다칠 수 있게 그러니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 180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개가 보이거든요. 그럼 닫아라라고 지시를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디혼님 모시고 북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디혼이라고 이름을 안 밝히고 반디혼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그래서 반디혼이라고 치시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또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참 또 못하고 있다가 지금 또 본격적으로 또 유튜브 운영한다고 하니까 아마 재밌는 얘기 많이 그 채널에 가면 다른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들려드릴 얘기는 반디혼님이 북한에서 2019년, 그러니까 최근에 탈북해 오셨는데 오기 전까지 북한 서해에서 외화벌이 업체 또 지사장, 지사장이라고 하면 그 한국 말은 그냥 사장이죠. 사장인데 그 외화벌이 업체인데 뭐 해산물, 서해에서 해산물 다루는 외화벌이 업체 지사장도 지냈는데 그 지사장을 지내면서 와 저도 제가 들으면서 많이 놀란 게 이렇게 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은 북한의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비극에 대해서 먼저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해 주는 것이 우리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디혼님 그 지사장이 있으면서 그 배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총각 때 이제 총각 지사장을 했습니다. 군에서 제대돼서 제대되자 바람에 평북도 쪽으로 날아가서 평북 어디쯤이에요? 염주, 철산, 독립 뭐 이런 방향, 중국도 신의주, 평북. 평북도 중국 단동과 기본 거리를 하는. 그럼 그 지사는 배가 한 몇 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11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척 중에 이제 상선배, 뭐 밀수배, 가로 안에, 또 그다음에 작업배, 뭐 생활선 이런 뭐 여러 가지 배들이 있었는데 이제 80마력, 120마력 이런 배들, 50마력. 그래서 뭘 잡아요? 북한의 기본 외화벌이 원초는 바다 이제 굽 내놓고는 바다 수산 자원이 기본 대중적인 외화벌이에요. 조개. 또 수입을 할 수 있는 조개도 다양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천년 조개다 양식품이 아닌 이런 천년 조개, 뭐 꽃소라, 덜소라, 꽃게, 뭐 다양한 이제 계절별로 우리는 자연산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천연조개라고 하는가 보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조개는 근데 나는 그 동해에서 살아가지고 동해에서 오로 작업하는 건 잘 아는데 조개는 어떻게 캐요? 현재는 양식장들 북한의 소유바다가 기술군 다 양식장이에요. 다 주인이 있어요. 배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기지 땅이 이만하다. 그럼 국가에서 허가도장 받아. 당연하죠. 국토에서 허가도장을 다 받아서 이제는 이제 383 MG까지, MG 개선까지, DMG까지, DMG부터 이제 평북도 신의주 비단섬이 제일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서 다 떼갔다는 거예요. 네. 아유. 처음에 나가서 제가 바다가 처음이다 보니까 뭔 모르고 야 이거 정말 뭐 바닷술, 산술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배를 띄워놓고 있으면 15분도 안 돼서 배들이 와요. 단속 배들이. 이거 우리 땅이다. 야, 뭘 보고 우리 땅이냐. 그러면 평생 그 어촌마을에서 살던 사람이 어디 소속이 안 돼 있으면 뭐 평생 여기서 대대손손 사는데 배는 몰고 나와서 뭐 하나 잡으려고 하면 또 와서 내 거니까 잡지 마라 그럼 잡아가겠네요. 못 잡죠. 나가지도 못하고. 일단은 다 해상 철조망 다 친 상황에서 바다 출입 초소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고 해사 감독처 등록부터 시작해서 배 등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진짜 못돼 먹었네 그거는. 균일성. 뭐 이제 진짜 바다마저 땅마저 뺏겠다더니 네. 바다마저 다 뺏기고 어부들이. 그래서 저 조개를 잡을 때는 어떻게 그 육지가 말하자면 이 물이 빠진 다음에 이게 땅이 드러나면 거기 사람이 내려서 이렇게 막 캐는가요? 조개 허미 가지고 조개 칼이라고 하는데 조개 허미 가지고 이제 캐고 여기는 노력을 써야 되거든요. 오직 노력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양식장의 조개는 웬만해서 캐지 않아요. 이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캔다던가 씨조개를 혹은 다음에 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식장 밖에 소유바다니까 썰물 밀물이 둘랑날랑 하잖아요. 이 드러나지 않는 밖의 땅은 주인이 없어요. 근데 밀물이 둘랑날랑 할 때
이제 바닷물 속에도 지형 기복이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 분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밀물 때는 드러나요. 조개밭이. 거기는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이런 땅을 가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 차지하고 조개를 캔다는 원리인데 조개가 기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동을. 하겠죠. 네. 자연의 헤엄은 추지 못하는데 이제 태풍이 분다던가 해상경보가 일 때 조개가 띠로 일어나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볼판에서 어느 캤는데 조개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 물때 나갔는데 조개가 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다가 돈을 준다. 오지는 없었는데 오늘은 있다. 이런 땅을 찾아서 이제 조개를 캡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네. 네. 그런데 그 가다 보면 원래 서해 바다라는 게 민물 썸을 들어가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지금 증언해 줄 그 요점은 대형 사고란 말이에요. 네. 그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대형 사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평북도 독림에 가면 네. 소해 바다에서 제일 큰 갑부라고 하는 김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돈을 뇌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김정일 아니고 김정은이요? 김종일에게. 김정일. 김종일에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돈을 뇌물로 바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뭐 어떤 방식 차이가 있어요? 내놓고 바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명 뭐 당에 돈을 기부한다던가 당자금, 충성의 자금. 충성의 자금으로 기부한다던가 어디 꾸리는 사업에 좀 써주십시오 하고 바친다던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좀 도로 있어요. 근데 또 편지를 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장군님 하고 편지를 올리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외화벌이는 항상 한쪽 발은 출창 속에 들여놓고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비법이기 때문에. 김철일도 무슨 어디 소속돼 있을까요? 당시는 소속이 되어 있었죠. 네, 도무역국 산하의 이제 자군 뭐 이런 걸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제는 몸을 건사해야 됩니다. 제일 큰 군밧줄은 김종일의 밧줄에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김종일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올립니다. 이제 2월 16일 때 올리면서 고액의 외화를 함께 올려요.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그냥 당에 돈을 바칩니다가 아니라 장군님도 한 가정의 한 나라의 수령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가정사에 쓸 돈이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장군님도 한 가정의 아버지시니까 가정 살림에 보태십시오라고 올렸어요. 아, 이게 잘못하면 죽겠는데. 담력이 이건 아니죠. 나름대로 이제 베팅을 한 거네. 네, 이건 정말 먹내대코 하는 베팅인데 그만큼 외화벌이에서 돈을 그만큼 벌었다 하면 배짱이 간단치 않거든요. 원래 가족을 건드리는 건 금물인데. 네. 예. 이렇게 바쳤어요. 바치자 바람에 가만히 있을 거 뭐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덮쳤어요. 그 김정일이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난 김정일이 혼자 사는 줄 알았어. 어디다 대고 감히 이거 널자 길지 않냐. 덮쳤어요. 덮쳤는데 웬간한 1호 편지들은 다 그 중간 밑에 단계에서 잘리지 않습니까? 잘려서 직접 올라가기보다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보고 뭐 내려보낸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하도 큰 사건이다 보니까 김종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제 김종일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욕족이 되느냐 충신이 되느냐. 근데 김종일이도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독재자로서 분리매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김종일이 보다가 호호 웃으면서 내가 아직까지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나를 인간적으로 나한테 이해해주고 인간적으로 보탬하십시오라는 진종은 눈물 나도록 처음 받아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우, 살았네. 대박이지. 아, 물론 달러가 또 액수가 컸겠지.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단번에 욕적이 아니라 야 이건 김종일에게 이렇게 충신이다. 김정일이 아는 사람이 됐잖아. 알아봐라 이거 어떤 놈이냐 하고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놈입니다. 그 쓸만하네. 키요. 그때부터는 정말 오름에 박밀듯이 뭐 도가 아니라 국가, 국토 점점 승승장구해서 하겠다라고 결심 먹은 일은 다 되는 거예요. 배도 한 몇백 척 건드리고 있어. 당시 한 350초. 이게 재벌보다 더하네. 이 소외바다는 뭐 그치 세상. 다음 독립에 가면 이제는 야 이제 생고로 파니까 중국 놈들만 돈 벌어주네. 가공해서 팔겠다. 북한에서는 정말 손각자다고 할 정도로 또 조개를 가지고 조개 가공 생산 기지를 다 공장을 건설하고 가공품을 팔았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애국자는 애국자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좀 기고만장하다 보니까 동생 가족까지 다 외화벌이에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돌 부었어요. 동생 현장 관리자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새끼 기지도를 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동생네 기지에서 부손 큰 거를 부었는데 한 200~300명 탈 수 있는 부손, 철손으로 이제 철로 다 붓고 돈이 많으니까 다 목손이거든요, 북은. 그러니까 조개잡이라는 게 사람 얼마 가는가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니까 크면 클수록 사람 더 많이 태워서 네. 생산량 많아질 거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들이고 나갈수록 손이 많으니까 생산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데리고 나가자면 생활손이 있어야 돼요. 3일, 4일을 먹고 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고기잡이용 배에는 사람을 태우기가 제한이 많아요. 숙식 조건이. 그래서 돈을 내서 철로 된 부손을 만들어요. 그냥 뭐 끌고 다니는 배. 노아의 방주처럼 말이죠. 그렇지. 뭐 이렇게 사람만 태우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견인해서 끌고 가는데 그렇게 큰 배를 무어서 띄워서 거기 이제 180명의 인부를 태워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인부들은 다 거기서 뭐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겠죠. 네, 돈은 안 줘도 나를 좀 인부로 써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뭐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야 이제 나가서 데리고 나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다 못 나가요. 바다의 소장농이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80명을 묶어서 태우고 나갔는데 나가서 3일을 작업해서 한 200여 톤의 조개를 잡았어요. 그걸 부선 위에다 다 짐을 싣고 사람들은 철선 밑에 배 밑창에 이제 생활하는 조건이 다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하고 귀가하던 중 구만이야 배 밑에서 불이 났어요. 뭐 골로 이런 게 막 뒤집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을 살아야 되니까 개인용 요게처럼 이제 발전된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젤이나 경유를 가지고 나가서 조그만 건노들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거로 밥도 끓여 먹고 하는데 추우니까 그걸로 이제 밥을 끓이고 하겠다고 하다가 뒤집혔어요. 그 연유통에 불이 났고 가지고 나갔던 경유통에 불이 났고 그 배 밑창에 물자 보급선을 같이 그런 임무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배 밑창에 이제 디젤유통이라던가 이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여기 이제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소화도구가 북은 없거든요. 여기처럼 뭐 곳곳에 소화도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이 나니까 오케이요. 밖으로 다 나오죠. 뛰쳐나와야지. 예. 나왔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얘기해봐야죠. 나와야 옳잖아요. 구조가 원칙이고. 당연히 그게 옳지. 당연히 나와야 되고 빨리 나오라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구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거꾸로 뭐는 일제시대 때 만행처럼 문을 다 봉인했어요. 철문을. 나오는 사다리 문을 다 봉인했어요. 그 완전 죽으라는 거지. 믿기 어렵겠지만 밑에 대량의 연유통들이 있다. 80마력이 1시간 작업하는데 이제 180kg 내지 200kg 연유가 묻거든요. 그러니 손단이 이제 뭐 20척이 나갔다 하면 그 연유량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밑에 차고 갔더니 이제 불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닫았어요. 북한은 저번에 내가 그 비행기 사고 날 때도 보니까 경도에서 불 붙으니까 그냥 딱 닫아버리더라고. 사람이 뭐 있건 없건. 근데 이번에 왜 닫았어요? 목적은 위에 200톤이라는 조개, 돈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 개방시켜서 사람들이 나오고 불길이 나오고 할 때는 이 조개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조개 대여 파는데 불이 다 끄슬러 버리면 못 파니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불이 배 위에까지 이제 번져질 판이기 때문에 위에는 또 연유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 작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불이 위에까지 퍼지는 날에는 조개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개 200톤 건지겠다고 문 그게 닫아서 돈이다. 밑에 사람 다칠식 시켜주는 그러니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 180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개가 보이거든요. 그래 닫아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례는 그 어떤 나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14년? 14년에. 근데 이걸 뭐 북한에서 당연히 보도 안 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또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히 모르죠. 그럼 180명 그러니까 시체 끌고 들어왔어요? 다 죽은 다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뒤처리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 정도로 기고만장하고 교만한가, 자기 형이 이 정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그 힘에 이제 너무도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뭐 그냥 그래서 그 길로 밑에 배 밑에는 시신들, 불에 구울린 시신들을 다 그대로 가진 채로 조개는 조개대로 다 팔고 왔어요.
와, 악마가 따로. 그대로 들어오면 회수될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사건 처리.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팔고 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잡아서 총살 안 시키는 거 북한이. 그건 뭐 정말 가문을 찢어주게도 뭐 그런데 총살은커녕 그 기지장이라는 동생, 뭐 김철의 동생은 무사하고 단지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장하고 북이라고 있어요. 북이가 같이 탔댔는데 이 두 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아, 그 지시한 놈이 다 있겠는데. 네. 참. 대신 뭐 그 가문을 봐준다라는 돈이 또 들어갔겠죠. 뭐. 또 다음 해 김정은한테 그때는 2015년이면 상납금이 높아지면 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대신 국가적으로 보로들이 국가에 바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기지가. 그러니 들어와서 돈을 거일 건 다 거이고 결국은 일반적인 사고에 해상에서의 화재 사고다. 화재 사고를 치렀다. 보상은 해줬어요? 보상은 해줘요. 그런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정도 해줘요? 사람 돈을 목숨값이. 이제, 북한 돈으로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한 100불 내지 15만 원? 100불 내지 네, 그래서 15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150불 정도밖에 안 줬네. 그렇게 줘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또 입을 다뭅니다. 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김철이가 지금 거기서 여전히 살아서 하고 있어요? 김철이는 이제 평양에 올라왔어요. 평양에 올라서 천국의 부국장 자리를 따가지고 이제는 배부르기 때문에 평양에 이제 동생을 지휘합니다. 아직도 살아서 예, 하고 그렇게 아직도 합니다. 진짜 살인마가. 아, 우리가 저희 진짜 이거 얘기 들으면서 정말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180명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생존자는 아니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유튜브 통해서 남기는 것이 우리 당장 내일 통일돼서도 이런 극악무도한 죄가를 단죄하는 증거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 180명 이렇게 불타 죽은 사건, 우리가 세월호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사고사 때문에 나라가 왔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생으로 태워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 북한이 또 어떤 나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또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사고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거의 비슷한 인원이 어이없이 죽은 그런 사건 또 한번 우리가 고발해 볼까 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좋은 증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반디혼 채널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